저희 신랑이 자영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좁았으면 기다리셔야죠.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차값이나 출혈이 커요. 광고를 찍재요. 본사에서 연락이 갈 거다 하더라고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300에서 500 사이인데 저는 만족해요. 제임스 안 돼요. 스탑. 전쟁 딱 터지자마자 수지고 8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좀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분양사기 당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악플이 달리면 감당할 수 있겠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5톤 윙바디를 운행하고 있는 워킹맘 트러커 47살 김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신 운전기사님께서 큰 차를 모시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네. 보통 이 시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토요일 같은 때는 택배 상차해서 가기 때문에 더 일찍 나오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운전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큰 기계를 잘 다뤄서 신랑이 저 부려먹으려고 시켰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거를 실어가지고요. 기사님은 하루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고정 회사 하나에다가 제 신랑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일 하고 있어요. 상차할 물건을 하차하고 다시 집에 왔다가 아이들 챙기고 집 정리하고 다시 상차해서 다음날 하차할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렇게 코스 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신랑이 제가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셔서 네, 저희 신랑은 한 근 10년 가까이 했어요. 신랑 옆에서 보조로 3년 정도 따라다녔고요. 본격적으로 한 건 6개월 됐어요. 제가 잠깐 아기들 키우면서 이제 경력 단절도 되고 해서 물류센터에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게차를 따서 배워버렸거든요. 저희 신랑이 요거 가르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소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신호 잘 지키는 편이세요? 저는 엄마기 때문에요. 아기들 다칠까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전거리도 굉장히 좀 많이 띄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들이 조금 속이 터질 수도 있죠. 첫 코스는 어디로 가세요? 어제 상차했던 상품을 하차하러 가는 거예요. 윙바디 열 때 잘못 열어서 옆에 막 기둥 치고 하는 경우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앞에 보시면 가로수 있잖아요. 네. 이런 윙바디 차는 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비슷하게 옆으로 가면 윙을 다 쳐서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신랑도 어제 여기는데 빠각 해가지고 바로 병원 갔어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운전이 되게 정숙하세요. 정숙한 여자입니다. 저 되게 와일드한데 이렇게 상품을 실었을 때는요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하차가 6시 한 반 사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해요. 만약에 그 사이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불안증이 있는 친구라서 좀 빨리 가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주부님이시니까 아침에 뭐 아기들 밥 준비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챙겨줘도 잘 안 먹을 나이고 그래서 빵이나 시리얼 그런 거 준비해 놓고 나와요. 과적 지금 무게 재는 거죠? 네, 맞아요. 천천히. 혹시 과적 걸려본 적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걸렸어요. 4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50만 원인데 20% 불쌍하다고 깎아주셨대요. 며칠 동안 막 내가 왜 그랬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무게 잘 봐. 이렇게 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잔소리 안 하세요? 잔소리보다 더 강력한 이런 거. BCT 트럭을 촬영을 했어요. 갑자기 1톤 트럭이 끼어 들어가지고 시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기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되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트럭들은 브레이크 제동거리 때문에 공간을 많이 떼놓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끼어드세요. 저 앞에 가서 끼어드는 건 괜찮은데 내 앞에 바로 한글 의자로 이렇게 딱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요, 진짜. 지금 열었다가 닫아요. 혹시 물건이 기울어졌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물건이 파손이 되면 누가 변상해야 돼요? 기사가요. 제가 관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고도 자기 돈이 좀 어느 정도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출혈이 크겠죠. 기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트럭 운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신랑이 자영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배송이나 이런 업무를 조금 하다가 이 큰 차를 알게 돼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고생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안정을 찾고 나니까 직장 생활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하게 됐죠. 이제 일을 배우고 오늘부터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응. 한번 해볼게. 꺾어서 큰 도로로 딱 나왔는데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광버스 기사님이 제 백미러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 나온 지 한 10분도 안 지났어. 정말 이러고 있다가 빡 하니까 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이 공간이 너무 좁았으면 기다리셔야죠. 왜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니 그분도 막 당황하셔갖고 몸이 반 나와서 이렇게 백미러를 만져주시는데 안 맞아요. 다시 맞추세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냥 졸음실까지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야 백미러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랬더니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맞춰가지고 처음 운행했죠. 옛날에 뭐 연기 관련 일 했었어요? 그렇게 보여요?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했었어요. 아. 옛날에 저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가 대전에 있을 애는 아니야. 원래 그렇게 텐션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요. 어쨌거나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로서 잠깐만요. 자기야. 나 먼저 내려? 당연하지. 먼저 내리고 내가 두 번째 내리고 바로 갈 테니까. 화물칸을 들었다 놨다 하던데 그거 안 무거우세요? 근데 제가 연기를 잘했나 봐요. 무거워 보였죠. 예.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상차하러 갑니다. 고정적인 일은 지금 여기 상품 많이 하고요. 중간중간에 반고정으로 있는 일들을 하러 갑니다. 고정 일을 따기가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저희 신랑이 상품 사고 없이 제 시간에 들어와야 하니까 저희 신랑한테 좀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신랑도 고정에 반고정 이제 몇 개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콜발이랑 고정일이랑 어때요? 불경기여갖고 운임이 기본보다도 깎이고 하면 고정일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콜은 매번 새로운 데를 가야 돼요. 모르는 길을 찾아가야 되고 해보시니까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는 엄마들이 적성 뭐 이런 거 따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지.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백화점 다니고 쇼핑하고 이러고 싶죠. 근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서 병원에 좀 근무를 했고요. 이제 결혼하면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조금 하고 신랑이 자영업 하는 거 좀 도와주다가 이제 어린이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슬픈 동화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오열을 하고 친구들아 동화 이야기야 되게 재밌어라 해요. 오버하는 거 아니야? 왜 저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코디네이터를 따서 치과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소울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엄마들이 나 경력 단절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볼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일을 좀 잘한다는 칭찬을 좀 많이 들었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직장하고 집, 제가 교회, 그거밖에 안 갔고요. 저희 신랑은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 가본 적 있어요. 부산은 회가 맛이 틀린 거예요. 24시간 하는 횟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저씨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여보 수고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인사하세요. 현실은 달라요. 밥 먹었어? 부산 사투리랑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밥 먹나? 아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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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런 차 뒤에 따라가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바짝 안 붙잖아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약간 장점이 있어요. 애들 학교 때문에 뭐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럴 때는 신랑이 이제 제 코스를 가고 저는 하루 쉴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운송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두 대가 필요할 때 전화 한 통 딱 하면 두 대 바로 딱 들어가니까 그럴 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들이 뭐 필요해요? 일종 대형 면허랑 화물 운송 자격증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 없었어요? 궁금해라 하는 사람은 있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하시다가도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차값이나 출혈이 커요.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저는 권하진 않아요. 애기야 애기. 야, 쟤뭐 다니다 보면 로드킬 많이 보죠. 도로 한가운데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새벽이었거든요. 차에 착 치면서 이제 주저앉은 거였나 봐요. 반대편에 차가 오길래 빵빵빵빵 했는데 걔가 뽁 하고 불쌍해요. 지금은 도착했는데 왜 바로 안 들어가세요? 이 상차 스케줄이 있어요. 회사마다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돼요. 주로 이럴 때는 뭐 하세요? 오늘 저녁 뭐 할까? 밥 할까? 치킨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해요. 남자애들이라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사춘기고 해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를 잠시도 가만 안 놔두네요. 설마요. 그럼 누가 좀 잔소리가 많아요? 신랑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연기 너무 잘한다. 아 그래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요소수를 한번 넣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광고를 찍재요. TV 광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여자 트러커 찾기도 힘들고 본사에다 이야기할 테니까 본사에서 연락이 갈 거다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저보다 예쁘고 날씬하고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찍겠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구독자가 10명이 되었어요. 제 일상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 인터뷰 할수록 운전하게 안 생겼어요? 배우하게 생겼어요. 전화 주세요. 저 후진자 못해요. 아저씨 나 못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저번에 물류센터 들어갔는데 멋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아마 생각해도 배우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 알았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둘이서 하면. 피 터지게 싸워요. 요즘 정년도 좀 빨리 오고 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저희 신랑한테 가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조언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단녀가 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저는 할 게 없어요. 마흔이 되면 공부 잘한 년이나 못한 년이나 뭐 똑같고 뭐 50이 되면 뭐 자식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고 뭐 60이 되면 신랑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고 직장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다. 그 얘기가 할 일이 없어서 쉰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도 하고 물류센터 일도 하고 애들 어리고 출퇴근이 너무 정확한 거는 못 하겠어서 알바식으로 또 하고 막 이랬었어요. 다른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수석거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얌전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 아들 둘 키우잖아요. 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저씨 혼자 벌하고 안 되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벌자 이런 마인드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또 끝이 없어요. 물류센터 일이 힘들지만 150만 원을 준다더라. 아이씨 그래 젊었을 때 벌지 뭐 이런 생각에 힘들어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류에서 일 그리 힘들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거든요. 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버티면 된다. 그때 저희 신랑이 조금 힘들 때였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는 그냥 버텼어요. 이제 저희 신랑이 또 그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좀 이런 친구여서 힘들 때 또 도와주면 같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조금 더 벌어서 우리 어린이들 뭐 먹고 싶은 거 더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엄마의 손길은 필요 없거든요. 엄마의 돈이 필요하지. 근데 물류에서 일할 때 살도 많이 빠졌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살 많이 빠지셨던 분 그분 만나야 된다니까요. 같이 뛸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경단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내도 이력서도 안 봐요. 나이 보면. 아, 가능성도 보지 않고 다 탈락인 거예요. 모집 요강 보면 나이 불문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력서 내면 연락 안 와요. 아, 저는 그 순간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던 거죠. 결국엔 신랑 일 하는 거에 도와주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죠. 중꺽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해야 해요. 진짜 화장실 급하면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짜 급한 적 있었거든요. 끝까지 참았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급해보세요. 앞에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저 여전사 그분도 물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휴대용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소변을 보면 젤리 형태로 변해가지고 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정도 된 차예요? 저희 신랑이 10년 정도 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중고로 산 거거든요. 1억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부는 다 갚아가지고 이 차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집에 들려서 애기들도 보고 막 이래서 일을 많이 못해요. 한 850에서 950 이런저런 고정 비용을 다 빼고요. 300에서 500 사이인데 저는 만족해요. 네.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정적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이죠. 그래야 거래처도 생기고 기사님이 고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런 제안도 받고. 근데 이런 자리 잘 안 나오죠? 그쵸. 한번 들어가면 좋은 자리는 그럼 이런 자리를 사고 파고 할 수도 있어요. 차량이랑 같이 사고 팔고를 해요. 그러다가 사기도 많이 당해요.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지입 사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차량이랑 일자리랑 껴서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다. 그 회사에 갔는데 그런 일 준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의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 달을 운행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상 운행을 해보니까 거리가 뭐 배로 든다거나 그래갖고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사님은 남편이 이 일을 하니까 그죠. 저는 오. 어떻게 보면 화물계 금수저라고 해요. 화물계의 낙하산 낙하산 아저씨는 아까 외제차 타더라고요. 중고예요. 한 1억 정도 내가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새 차 사도 늦지 않으니까 생계형 저희는 화물 트럭커잖아요. 근데 중고차가 잘못 사면 고장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새 차도 뽑기 잘못하면 자 고치면서 써야 되고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 뭔가 모르게 좀 닮은 개그맨이 떠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이수지 성대모사 가능하세요? 제임스 제임스 안 돼요. Stop. No no no. Stop. 이런 거? 저 옛날에 맹구용대도 엄청 잘 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이러고 아, 이건 좀 많이 돼. 45만 원 아, 요소수는 혹시 기사님이 사서 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직접 넣는 데도 있고 주소에서 빵도 커피도 먹고. 이 송악 네. IC 주유소 저기 사장님하고 직원들이요 모두 다 정도 많고 그러셔가지고요 다 챙겨주시고요. 근데 운행 중간중간에 아저씨랑 계속 소통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소통할 필요가 있나요? 하차도 맞춰야 되고 물건도 이상 없는지 아니면 좀 쉬었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죠. 저 직원이에요. 사장님 말 들어야죠. 노래 잘할 것 같은 목소리가 맞기는 맞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사랑밖에 난 몰라. 식사하시고 나면 졸음 안 오세요? 그죠, 저를 뭐죠. 너무 졸리면 잠깐 눈 붙이고 같이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와이프나 저나 애들을 좀 가르치자 주의다 보니까 교육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제 큰 도움 되죠. 매번 미안하고 좀 불안하고 그리고 위험한 데는 제가 배차를 안 하고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기사님도 되게 힘들다던데. 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도 많이 느끼게 그럼 제가 함으로 한 지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다 경쟁 구도잖아요. 거기서 뭐 살아남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징징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죠 뭐. 요즘 최근에 기름값 비싼데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한참 때 150 정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트럼프한테 한마디 하세요. 전쟁 딱 터지자마자 지금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저 주식까지 하고 있어요. 기사님 기준으로 월 매출이나 순수익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제 기준이고요. 네. 5.5일 일하거든요. 지금 경기 좋았을 때는 2,100에서 한 2,300, 지금은 1,800에서 한 2,000, 순수익은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5.5회를 좀 빡세게 한다는 건 어느 정도로 빡세게 한단 말입니까? 콜만 하시는 분들은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하실 건데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거래처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코를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일을 하고 같이 합쳤을 때, 3탕에서 한 4탕 정도. 근데 네. 원쓰리 차량 하시는 분들 더 잘 나오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기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정답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각 사장님들 생각에 맞게끔 저는 제가 중고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운영하면서 한 달에 수리비 한 100에서 1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분양사기 다닐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매출 얼마 뭐 그런 광고성 글을 보고 저는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대출도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그때 힘들었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신고해도 뭐 방법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명품백을 하나 선물해 주더라. 이제 좀 있으면 50 다 돼가는데 그래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샤넬로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루이비통 하나 하고요. 그게 버버리 해줬던 것 같은데요. 말은 와이프한테 막 못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콜센터도 해봤어요? 자동차 보험 이제 가입하세요 하는 콜센터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로 나온 보험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대답도 안 듣고 끊고 막 욕해요. 나가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일해라.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로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오해하셨나 보다.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토기도 빨라요. 제가 출연 문의 보냈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를 뭘 보고 연락을 하셨지? 보이스피싱보다는 사기. 유튜브 한번 찍어보자 하면서 돈 얼마를 요구한다던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CF 찍자 이렇게 당한 것처럼. 근데 결정적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경험도 재밌고요. PD님이 진짜 원빈인지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저희 신랑이 구독자이고 그럼 재밌겠다. 그럼 한번 해봐. 혹시라도 악플이 달리면 감당할 수 있겠니? 아니야. 다들 좋으셔서 악플 달지 않을 거야. 악플 달지 마세요.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심하이예요. 내일이 회사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잖아요. 혹시 체력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체력 없으면 운전도 하기 힘들어요. 저는 안전거리도 굉장히 좀 많이 띄우고요. 와, 좀 많이 뛰었네요. 제동을 했을 때 저기까지 제동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가요. 대형차 하시기 전에 경단녀로서 가장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말하자니 유치하고 안 하자니 내가 미치겠고 결국은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저는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막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나는 꼭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촬영 소감 어떠세요? PD님 덕분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남들이 다 하는 유튜브도 제가 한번 나와보기도 하고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 끝난 거예요. 기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신랑이 서재 있는 방 하나 갖고 싶대요. 열심히 벌어서요. 큰 집으로 가서 저희 신랑 서재 있는 방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꿈이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금들의 시청자분들께 작별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워킹맘 트러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화물 트러커 사장님들, 워킹맘들도 힘내셔서 매일매일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금대로 화이팅!